다음처럼 일반 연산을 정의했습니다. 2연산 1, 3연산 2 쭉쭉쭉쭉 내려가서 100에 99까지를 싹 더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굉장히 많은 애들을 순서대로 곱하거나 더할 때 뭘 찾아보자? 규칙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일식 차이나는 자연수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단순해지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어때요, 현재? 복잡하죠? 그러면 x연산 y라는 이 계산을 이대로 둘 건지 바꿔서 풀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 뭘로 해야 규칙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어차피 이 단어는 무슨 단어? 큰 의미에서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항등식 어디다 써먹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해? 시계. 말을 끝까지 안 해. 아, 뭔 소리야. 항등식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바꾸는 애야? 꼴을 바꿔주는 아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3차식의 꼴이 더 어울리겠는지 얘가 더 맞겠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단 뭐다? 규칙이 간단해질 수 있도록. 뭐가 맞아? 얘로 하는 게 맞아? 얘로 하는 게 맞아? 생각해 보자고. 앞뒤를 더해 갈 거잖아. 당연히 이게 맞겠지. 그러니까 아주 많은 항을 더할 때는 앞과 뒤에서 소거될 수 있는 순서상을 찾는 거고, 곱셈인 경우에는 약분될 수 있는 순서상을 찾아내는 거지. 그게 규칙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인 거야. 어떤 식을 썼을 때 그 규칙에 더 맞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앞뒤에서 어떻게 소거돼? 요 방향으로 소거되잖아요. 소거 방향이. 그러면 전체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건 10의 몇 제곱? 6제곱. 얘는 6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언제나 수학은 나 이거 여기서 어떻게 뭘 해야 될까? 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수학 잘못 공부하면 이렇게 한다 그랬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푸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되라고 말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풀어라 라고 알려주는 형태가 있다면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는 정형화된 문제라고 알려주죠. 이 문제는 아주 클래식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문제 구성이야. 정형화돼 있어. 즉 형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결해 라고 정해주는 문제들이 있기는 해. 대표 문제들. 그러나 진짜 수학 실력은 판단 능력에서 나온다. 뭐 하지? 뭘로 하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죠? 아주 많은 항의 덧셈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규칙이라 함이 앞에 뒤에 항이 소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바라봐야 돼. 얘 자체가 x-y 값이 1인 모든 항이 1인 아주 간단한 식 같아 보이지만 이 뒷부분이 나를 머리 아프게 만든단 말이지요. 그래서요. 뺄 셈이 없잖아. 뺄 셈이 없다는 건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다 덧셈인 거지. 환장하는 거야.
다 덧셈이면 못 풀까? 풀 수 있어. 다 덧셈일 땐 선생님 그럼 대체 어떻게 푸나요? 그건 수열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면 이 덧셈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덧셈, 수열의 덧셈식에 시그마식에 넣어도 얘는 복잡한 애야. 그러니까 덧셈으로 풀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풀어도 얘는 좀 손이 많이 가는 애야. 당연히 뺄셈 구조에서 순서 맞춰서 앞뒤에서 소거할 대상을 찾는 게 맞겠다. 오케이? 왜 난이도 중인지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오늘 진도로 가면 될까요? 아니면 뒤에 하나 더 할까요? 11번. 페이지 불러봐요. 35쪽. 이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의 값과 같은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좋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야 100분의 97 하나를 어떤 문자로 바꿔볼까? 그 다음 100분의 3도 1-x로 바꿔도 되고요. 문자를 하나 더 넣어봅시다.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부분이 1이 되네요. 또 여기서 마이너스 xy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또다시 x 플러스 y로 바꿀 수 있겠지. 일단 놔둬봐. 그럼 얘는 봐봐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1. 왜 이렇게 고치는지 알겠어? 왜 이렇게 고치는지 알겠어? 얘는 뭐야? x 더하기 y가 얼마니까? 1이니까 무조건 x 더하기 y가 기반이 되도록 계속 맞춰보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렇게 소거되고 남는 건 얘죠. 이해됐어요? 이거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잘 생각해봐. 자,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은 더 간단하게 접근할 방법이 있고. 자, 이게 솔루션 1이고 두 번째 풀이를 설명을 해줄 건데 솔루션 1이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최적은 아닌데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두 번째 설명하는 게 아마 이게 최적 조건일 거야. 뭐냐? 문제 시작할 때 나 얘를 가장 기본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 보면 앞에 있는 이 식에 대한 변환을 이 방향으로 하지 않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가 기반이 되도록? x 플러스 y가 기반이 되도록 식 정리를 해나갈 거야. 항등식이랑 잠깐만 있어 봐봐. 뭐가 끊긴 거지? 왜 영상이 끊겼냐?
미안해. 이건 뭐야? 음, 아이씨. 영상이 끊겼었어. 자, 다시. x 플러스 y가 계속 등장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지. 그럼 얘를 변형을 어떻게 했어야 돼? 요렇게. 변형이 이렇게 이뤘어야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 1, 1, 1, 끝. 이해됐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 상황이고 현장이라면 약간 더 복잡하게 가는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다 구하는 거 틀리지 않아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시작부터 생각을 나 이걸로 갈 거야. 이 방향으로 갈 거야. 했다면 이렇게 식변형 해가서 식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죠. 이해됐습니까? 좋았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보죠.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항등식이 뭐야? 아우 입 아파. 항등식이 뭐야? 설명하라고 빨리 해. 항등식이란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 항등식을 써놓으면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라고? 하기 때문에 항등식은 뭐 하는 애인지까지 알아야 돼. 항등식은 뭐 하는 애야? 식의 꼴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야. 완전히 동일한 식인데 써져 있는 형태를 좀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최적의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항등식이 되어지는 우리가 아는 식이 뭐 있어? 교환결합 분배 법칙인 연산 법칙,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나머지 정리까지야. 자, 그런데 항등식이라는 단원 자체에 항등식의 단원의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볼 거야. 항등식 자체 문제는 항등식이 어디 쓰이느냐가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단원에서 다루게 될 문제 유형은 무엇을 주로 다루게 될까? 바로 미정계수를 다루게 되는 거야. 써볼게. x제곱 플러스 3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다. 얘는 뭐야? 아니 얘 뭐냐고 얘. 얘는 뭐예요? 또 다항식은 2차식이 다항식의 한 종류니까 더 넓은 범위로 대답하면 어떡해? 좁혀가야지. 얘는 그냥 등식이야. 아직 뭐가 판정이 안 되냐? 야, 얘가 방정식일지 항등식일지에 대한 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너가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이러면 뭐가 돼? 이런 뭐가 돼? x는 1이 근입니다. 그럼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면. 근데 너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얘는 뭐가 돼요? 항등식이 되는 거지. 자, 다시. 여기까지만 놓고 물어보면 아직 판정이 안 된 거야.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오케이? 근데 너를 근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는 거고, 대입하고.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판정해? 아, 주어져 있는 등식은 항등식이다. 이렇게 판정하고. 물어보는 거 뭐가 될까, 그러면? A, B, C는 이걸 물어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구하세요. 보통 이런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 항등식의 문제는 뭘 물어볼까? 일단 뭘 물어볼까? 얘가 항등식이 되긴 할 건데 그러면 개수나 이 상수가 얼마여야 항등식이 될까를 물어볼 거야. 이렇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뭐라고 한다? 미정개수라고 한다. 이렇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미정계수. 그럼 미정계수 뭐 하기? 찾기가 가장 기본적인 항등식 문제 구성이 되겠구나. 그럼 ABC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주어져 있는 식이 항등식이라면 주어져 있는 등식이 모든 x에 성립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임의 이 x. 임의 들어봤어? 임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영어로 하면 랜덤. 또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라는 말을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임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말해.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라고 판정이 되면 A 얼마입니까? B는 얼마입니까? C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A, B, C를 이렇게 구한 건 1번 개수 비교법. 개수 비교법은 전개 상태로 동류항 비교하는 거야. 개수를 비교하려면 여기 x제곱과 여기 x제곱이 같게 되도록 비교한다는 뜻이야. 개수 비교법.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전개 상태가 같게 만들고 그때 동류항끼리 같도록 만들어주는 게 개수 비교법. 두 번째, 굳이 어려운 말을 씁니다. 수치 대입법. 그러니까 수치라는 건 그냥 값이라는 뜻이고 x값을 대입을 하는데 어떻게 대입할 수 있어? 어떻게 대입할 수 있어? 어떻게 대입할 수 있어?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아무거나 대입한다고 그래서 막 진짜 100, 174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대입을 하되 아무거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순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x값. 근데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 또는 애매한 표현이 적절한이란 뜻입니다. 수학에서 적절한이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적당한 거. 야, 적당히 단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x값을 대입하세요. 적당한 세상에. 최대 최소는 있는데 적당한 건 애매하잖아. 그럼에도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x값 0, 1, 마이너스 1이 기본 세팅입니다.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3은 C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1 대입하면 4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해됐을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나오고
그게 수치 대입법이다. 자, 다시 여기까지 한 텀으로 정리해 볼게요. 항등식이란 문자의 너 이번에 개념 많이 쓰게 한다. 말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항등식이 뭐라고?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좋아. 어디다 써먹어? 뭐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식의 변형을 하는 게 기본적인 항등식의 역할이야. 그건 이제 항등식이 하는 기능적인 거고, 항등식이란 단원 자체에서 우리가 문제로서 보게 되는 것들은 어떤 상태일까? 항등식 상태에서 뭘? 미정계수 찾는 거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항등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정계수를 찾는 크게 두 가지 방법. 뭐가 있어?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은 좌우변에 동일한 전개 상태를 놓고 동류항끼리 비교하는 거야. 수치대입법. 그냥 x값을 대입한다 이런 뜻이야. 뭐하게? 단순하게 값들을 비교하도록 적당히. 됐습니까? 이게 항등식이다. 항등식의 표현이 없다면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안 나와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발목 잡는 게 뭐냐면 토시 하나,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문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네? 음. 가능은 해요. 맞아요. 영자신문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네. 자, 봅시다. 자, 흐름이 끊겼네. 표현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쓰세요. 다음이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에다가 쓰세요. 네? 지금 도서관 있지 않아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 항등식의 표현을 알아봅시다.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1번,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근데 너가 국어를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이게 지금 같은 표현이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식이 주어지면서 다음 등식은이야. 다음 등식은 하는 순간 이건 뭐다? 타고 가야 되지. 시간 어떡하지? 좀 더 해야 되는데. 수목금 학원 방학이란 말이지. 다음 주에 조금 보강하자. 너 수요일날 도서관 오지? 다음 주. 그때 좀 더 하자, 수업을. 다음 주 화요일이 또 수업이구나. 진짜. 아무튼, 자, 풀었는데 좀 막히는 거. 5번 한번 봅니다. 다음에 대해서
밑줄 항등식이 되도록 다음은 항등식이야. A, B의 값을 구하세요. 너가 항등식이야. 그랬을 때 A, B는 좌변에 있는 미정계수들이죠. 이 문제에서 네가 머리 아팠던 이유가 뭐야? fx. 얘 뭔데? 얘에 대한 설명이 한마디라도 있니? 다항식이란 말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죠. 그렇다면 얘가 뭐가 되도록? 얘가 0이 되도록이야? 얘가 0이 되도록이야. 그치? 요 덩어리 전체가 식에서 무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그럼 대입해야 될 x값 보여 안 보여? 얼마야? x는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3. 근데 뭐라 그랬어? 구하라는 게 뭐지? 묻는 게 뭐야? 이걸 써놔야 돼. a 더하기 b 물어봤지.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을 해 마라. 이거 대입해 마라. 안 해도 되지. 한 줄 끝. 오케이? 아하. 그 다음에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점검을 해줄게요. 볼펜으로. 여기다 밑줄에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성립. 밑줄하고 뭐라고 써? 이 표현이 있다는 건 얘는 항등식이다. 항등식 표현 찾아갈 겁니다. 4번 봅니다. 항등식 표현 있지요? 항등식이라는 표현 있죠?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x값들을 정하는데 x에다가 1 대입할 수 있고 뭐 0 대입할 수도 있고 그쵸? 대입할 수 있는 x값들을 대입해 가면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6번 별표. 이건 나중에 A, B, C, D, E 값을 순차적으로 모두 다 구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기 나중에 좀 배울 거고. 조립제법 했구나. 이거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A, B, C, D, E라는 각각의 값을 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구하라는 이 값을 구하려면 뭘 하면 되겠어? A, B, C, D, E의 합을 구하랬어요. 이 식을 잘 쳐다봐봐.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정확했어요. x는 2를 대입해서 이 값들이 모두 1이 되게끔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니? 선생님 머리가 진짜 엉망이 이런 탈모 있는 사람처럼 비어있네. 어떡하지? 부끄럽다. 흑채를 뿌리고 올 걸 그랬다. 자, 넘어가세요. 8번. 나누어 떨어질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생각을 해보자. 얘가 크게 접근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나누었다는 건 나눗셈의 관계는 그냥은 못 쓴다. 뭘 써야지? 나눗셈의 결과를 그냥 쓸 수는 없다. 검산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뭐? 목. 근데 나머지가 뭐야? 나머지는 현재 0인 상태, 나누어 떨어진 상태니까 어디만 채우면 돼? 몫을 채워야 돼. 몫은 몇 차식일까? 1차식이고 최고창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얼마죠? 상수항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써내면 베스트야. 이해됐느냐? 나머지는 0, 즉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이 상태로 놓고 얘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항등식. 검산식이니까 검산식도 항등식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A, B 값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 좋아. X의 세제곱. 그쵸? 2창은 어떻게 나옵니까? 2창. 그러니까 b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제곱이지. b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그 다음 1차항은요. 1x 마이너스 bx. 됐지? 1 마이너스 bx. 상수항은 b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비교법? 누구 비교법? 예수 비교법.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렇지. b-1은 0이다. 알 수 있는 정보. b는 1이다. 얘가 뭐야? 0이야. 그치? 근데 이 값은 a이기도 하죠. 이거 따질 필요 있습니까? 구하라는 게 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끝났습니다. 이해됐느냐? 그랬을 때 이 검산식에 비어있는 자리인 몫을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죠. 또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왔어. 근데 뭐 할 수 있어? S에다가 0을 대입해버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B는 B입니다. 할 거 없네? 그 다음에 또 X에다 얼마 대입해? 1을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 또 얼마?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이 상태에 놓고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1 더하기 B죠. 알 수 있는 거. A는 0이다. 이해됐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그와 관련된 어떤 B 값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근데 나는 지금부터 설명할 세 번째 풀이 방법이 1번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가 있을까? 사고체계야. 우선순위고. 잘 봐봐. 지금 몇 차를 3차를 몇 차로 나눠? 2차로 나눠?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1차로 나누는 경우에 뭘 하죠? 조립제법 빙고. 1차가 아닌 2차 이상의 제수로 나누는 경우에 뭐 하죠? 일반 나눗셈 좋아. 그 생각이야. 바로 그거야. 뭐 하라 그랬어 이거? 나누라며. 그러면 뭐 해야겠어? 해야지. 나누라고 했으면 나눠봐야지. 근데 이제 진짜로 나눌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또 수학에서 어려운 표현합니다. 나눗셈을 하기에 적당한가라 함은 너무 높지 않은 차수인가, 복잡하지 않은 개수인가 이라는 거야. 근데
차수도 고만고만하고 개수도 뭐 0 아니면 1이고 해볼만 하잖아. 해보는 거지. 한 번만 하면 되거든. x. 두 번 해야 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위에서 아래 빼세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위에서 아래 거 뺄 거지. 그치? 빼면 어떻게 돼?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가 다 0이어야 되는 거지. 나눠 떨어졌으니까. 얼마입니까? a는? b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내는 사고체계에서는 이 방식이 1번으로 딱 나오는 거야. 뭐랑 비슷하냐면 시계값을 물어봤잖아. 시계값을 물어봤다? 그럼 제일 1단계로 뭘 생각해? 문자 값이 각각 얼마일까? 될 것 같은 거. 그런 걸 일단 의심을 해보죠. 그게 안 됐을 때 식변형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시계 나눗셈이야. 제일 먼저 생각해보는 건 이 시계 나눗셈은 나눗셈을 하기에 좀 적당한가? 적당하다면 뭐해? 한번 나눠봐 라는 거지. 그리고 차수가 너무 높거나 뭐 개수의 조건이 좀 복잡하거나 너무 미정개수가 많으면 그거는 나눗셈 어울리지 않죠. 그때 이제 이쪽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잘못된 생각법이 뭐라 그랬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 문제는 저렇게 풀어. 문제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을 정해놓고 마치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어떻게 풀까를 판단하는 판단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나눴대. 그럼 나눠볼 수 있나를 생각을 하는 거야. 나눠지는데. 그리고 값도 나오는데. 이것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없어. 자기 손에 맞는 거야. 다만 제일 나쁜 방법은 이거만 하는 애들. 이것만 하려고 하는 애들. 이거만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보고 수업 시간 이제 선생님이 해주는 거는 그 가능한 길을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법을 넓혀주는 거고. 근데 혼자서 공부할 때는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문제 해결법을 구상해보고 실행한다. 그래서 뭘 많이 해야 되느냐? 궁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 궁리. 공부, 야, 이씨, 어떡하지? 예전에 한번 또 설명했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갔더니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 수학 공부를 이렇게 팔짱 끼고, 뭘 안 써.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봐. 한참 쳐다보다가 몇 글자 끌적끌적 하더니,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고 문제 푸는 애들이 있다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문제 보자마자 뭐 엄청 갈겨 쓰는 거야. 막. 문제를 다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궁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렇게 해볼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야. 궁리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이 나을까? 저 방법이 나을까?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길을 찾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 너는 쉰 시간이 많았겠지만 선생님은 쉰 시간이 없잖아. 쉬었다 가자. 국어적으로 이해되지? 근데 수학에서 임, 의, 이게 우리말로 쉽게 뭐라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 그 어떤 거듯이든 아무거나. 그러니 더 짧게 줄이면 모든으로 바꿀 수 있다. 모든 실수 x의 값.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근데 여기에서 문자는 누굽니까? k지요. 그러면 대입해 볼 수 있는 게 0도 있고
1도 있고 뭐 2도 있고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이 식을 정리하는데 대입하는 방법도 있다면 이것도 보여야 되는데 됐을까? A 얼마? 얘 0이죠. B 얼마? C는 얼마? 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요. 그래서 대입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 나라면 비교하겠어라는 이유가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딱 보고 선생님이 무조건 대입하랬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해되지? 이것 때문이야. 왜 개수 비교를 하려고 했냐면 K에 대한 2차항 여기 딱 나와 있죠. 나머지 두 개씩은 K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 쪼개기가 불편하지가 않아. 이게 맞지? 아하.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식이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물어보는 게 a 곱하기 b의 값이야.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결과식이야. 너가 일정한 값이야. 식만 좀 확대하자. 얘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k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 생각 없이 푸는 새끼들, 생각 없이 푸는 학생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너가 되는 게 항등식입니다. 저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k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항등식을 만족하는 문자는 누구야? x야 y야 k야? x야 y야 k야? 앞에를 읽어야지. 뭐에 대해서? x와 y 모두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는 거지. 맞췄어, 능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이거 전개하니까 A는 K이고 B는 2K이고 3은 마이너스 K라서 A, B, K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수 비교법이야, X, Y. 이게 1번 솔루션. 이건 구조 파악을 전혀 안 하고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그냥 기계적으로 푼 거지. 항등식을 기계적으로. 자, 두 번째 솔루션 한번 보죠. 이게 상수 K가 되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분수식이 뭐가 되었다 말할 수 있죠? 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새끼야. 약분이 될 수 있어. 얘가 약분됐다라는 결론을 가져가야 됩니다. 얘 약분됐어요. 그러면 약분이 어떻게 됐을까?
힌트를 주고 있는 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얘가 약분이 됐다는 거. 그렇지. 여기가 힌트를 줬겠죠. 이해됐어? 약분됐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 1분의 A는 2분의 B는 마이너스 1분의 3이에요. 이런 뜻이겠지. 이해됐을까? 문제를 척 보고 얘를 척 약분이 됐어요. 그래서 계수 B가 같습니다. 척척. 왜? 아주 훌륭한 접근법. 적어도 이 녀석, 이 분수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수만 덜렁덜렁 남았는지를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럼 봐봐요. 얘도 한 줄 풀이죠. 얘도 한 줄 풀이다. 아마 이건 너무 기계적으로. 얘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는 존재합니다. 너무 코주부 아저씨처럼 나오는데, 영상에. 안경 때문에 그런가? 안경 때문에 너무 코주부 아저씨야.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14번. 별표. 옆에다가. 잡아봐. 책이 이렇게 있죠? 그럼 14번 여기, 옆에, 여기다가 딱 쓰세요. 지금부터 선생님 정리해 주는 거. 이건 개념에도 써와야 돼. 오름차순으로 쓸 거야. 영 대입하면 얼마요? 상수항만 구할 수 있어. x에 2를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을까? 뭘 구할 수 있어? x에다 2를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 어깨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나? 너무 꼴보기 싫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걸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위에 읽어봐봐.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여기 잘 보시면 위에는 다 더하기죠? 근데 아래는 어떻게 돼? 더하기 빼기로 가죠. 더하고 빼고로 가죠.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교대합이라 부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온다 그래서 교대합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잘 봐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 위아래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짝수계수가 몇 배? 2배에 뭐가 붙어? 짝수들만. 자, 총합과 교대합을 가지고 뺄셈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빼봐. 빼봐. 그렇지. 짝수가 사라지고 홀수만 2배가 되죠. 주제는 뭐냐? 개수의 총합과 교대합이 주제야. 이 주제는. 개수의 총합과 교대합의 구성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정리됐어요. 뭐 물어봤니? 14번 물어본 게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 저걸? 짝수 개수겠지. 그럼 이 앞에다 뭐라고 써? fx는 하고 쓰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알겠어? 뭐 해야 돼?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짝수들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아래를 뭐 해야겠니? 뭐 해야겠어? 더하면 어떻게 돼? 원하는 답은? 오케이. 그 샤프 네 거냐? 오, 야, 아깝게 왜 그 뚜껑에 있는 지우개를 써? 저 선생님 거 지우개 쓰지. 선생님 거 지우개 큰 거 있는데. 14겠죠? 답은 이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14야. 근데 어때 이거? 완전 뭐야 이거? 완전 뭐야? 정형이라고 써놔. 이게 형태가 정해진 거야. 이런 문제는 문제 푸는 방법과 결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문제가 정형적인 문제, 형태가 정해진 문제야. 여기서 살짝씩 변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다.